백니스 장우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헬스장에서 과사용되는 부위 베스트 3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헬스장에서 너무 사용되지 않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부위 베스트 3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헬스장에서 너무 사용되지 않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부위, 먼저 3위는 승모근과 능형근, 이 세트입니다. 승모근과 능형근. 우리가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사용되는 부위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미는 근육들입니다. 몸으로부터 외부로 밀어내는 근육들인데, 승모근과 능형근은 반대로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끌어오는, 당기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육체 노동을 딱히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당길 일이 별로 없어요. 당기는 근육들을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는 근육들은 더 강해지고 당기는 근육들은 점차 약해져 가지고 거북목이라든지 아니면은 흉추 후만, 아니면은 어깨나 고관절의 과도한 내회전과 같은 잘못된 체형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승모근과 능형근을 좀 집중해서 훈련을 하시면은 체형도 좀 바라지고 거북목이나 어깨 통증으로부터 좀 더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승모근과 능형근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직으로부터, 그 다음에 수평에서부터 내 몸으로 당겨오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좀 섞어서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질문? 예.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근육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날개뼈의 위치가 이제 거북목을 좌우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맨날 이제 팔을 올려두고 컴퓨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책을 읽던가 공부를 하던가, 그러면은 잘 있어야 되는 날개뼈가 이렇게 앞으로 올라탑니다. 올라타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올라타. 그러면은 어깨가 자꾸 긴장되고 옆에서 봤을 때 날개뼈가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면은 우리 몸의 고개도 이렇게 튀어나가요. 반대로 승모근이 강화가 되고 타이트해지면은 날개뼈를 다시 뒤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굳이 고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머리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거북목을 가진 사람들이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손보는 게 승모근과 능형근입니다. 그래서 날개뼈의 위치를 올바른 곳으로 잡아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홈트레이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 저는 벽이나 바닥에서 하는 걸 추천하고 싶지만 그것도 귀찮다. 그냥 당장 사무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 의자에 편하게 앉으신 다음에 이제 내 자세가 맨날 이렇단 말이야. 요 어깨를 크게 한번 돌려가지고 뒤로 보내고 아래로 보내세요 하고 힘을 뺍니다. 그러면은 가슴이 펴지고 고개가 뒤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 이렇게 하고 업무 또 보시면 돼. 근데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딸려가.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안 된다 하고 다시 뒤 아래에 해놓고 딱 이렇게 해놓고, 요것만으로도, 인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니까 요거를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된다. 예. 도움이 되는데, 이제 요것은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기타 시중에 나와 있는 마사지 기기들, 요새는 목을 막 견인해주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북목이나 잘못된 체형으로 가는 게 근육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건 누구나 알아. 하지만 근육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수축을 했을 때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근육이 강해지고 패턴 시냅스도 바뀌고 직접적인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외부에서 아무리 비싼 물리치료사가 와서 마사지 해주고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써도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기를 내가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정말 통증이 감소되고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으면은 병행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주력으로 하면은 사실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 그래서 운동은 사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헬스장에서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미사용 부위 베스트 2위는 둔부,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요 사타구니의 장요근, 이 친구가 자꾸 단축이 되는데,
엉덩이는 이 친구랑 기량작용, 반대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엉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업무를 많이 봐서 장요근이 좀 짧아지더라도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엉덩이가 그 장요근을 스트레치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엉덩이 강화에 꼭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헬스장 같은 곳에서 바벨을 이용한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다음에 심지어 벤치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와 같은 대근육 운동들을 할 때 골반 그리고 몸통을 이용해서 바벨 리프팅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된 체형 혹은 잘못된 기술 때문에 골반이나 몸통 주변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엄한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릴 한발 데드리프트나 굿모닝 운동과 같이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먼저 엉덩이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를 먼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웨이트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터프한 리프팅을 좋아하는데 스킬이 잘못돼서 엉덩이를 잘 못 쓰시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엉짱이다, 힙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좀 더 멋지게 키우고 싶어서 엉덩이 운동에 집중을 하는데, 여성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오리궁뎅이 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골반이 너무 이렇게 전방으로 회전돼 있고 허리는 너무 빳빳이 서 있어. 이게 복근이 너무 느슨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강화할 수 있는 힙 에비덕션 벌려주는 이 머신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엉덩이 강화 운동을 하면은 엉덩이의 극히 일부 섬유만 쓰거나 아니면은 골반 옆에 있는 대퇴근막장근이라는 엄한 녀석만 오지게 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엉덩이 운동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양반다리나 이렇게 다리를 벌렸을 때 하면서 골반이 걸리는 골반 통증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다. 엉덩이를 강화가 목적이라면 그 어떤 운동을 하던 간에 골반의 중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반의 중립을 여기서 정의를 해드릴게요. 골반의 중립이란 일단은 해부학적 용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전상장 골격과 시골결합이 같은 평면상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쉽게 만져줄 수 있는 요 뼈다구, 그 다음에 배꼽과 꼬치 사이에 쑥 집어넣어 보면은 방광 위쪽에 아주 깊숙한 곳에 딱딱한 뼈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이 친구 전상장 골반 뼈다구와 요 치골결합 요 뼈다구가 같은 평면상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 골반이 너무 이렇게 전방으로 쏟아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요 치골은 뒤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골반이 전방경사구나. 반대로 이렇게 가슴이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반대로 치골은 앞으로 가고 골반은 뒤로 가. 얘가 다시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은 골반이 너무 후방경사 됐구나. 치골결합과 전상장 골격, 골반 뼈다구가 같은 평면상에 있도록 옆에서 봤을 때 만든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지만 엉덩이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운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은 그냥 엉덩이의 형태나 톤만 보고도 이 엉덩이가 정상적으로 강한 엉덩이인지 아니면 크기만 큰 그냥 허풍 심한 엉덩이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엉덩이가 크면 힘도 세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요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엉덩이 근육을 너무 못 쓰는 거야. 그래서 해당 부위에 지방이 계속 껴요. 왜냐면 여기를 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엉덩이가 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뭔가 내가 체형이 잘못됐어. 엉덩이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지지 않으면 고관절이나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신체가 어떻게든 적응을 하려고 엉덩이가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훈련이 되면 당연히 엉덩이도 크고 강해집니다. 예. 넘어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장에서 미사용되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부위 베스트 1위, 복사근입니다. 복사근은 이제 아시다시피 흔히 옆구리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옆구리에 붙어있는 근육인데, 요 복사근은 갈비뼈랑 골반을 이어주는 수많은 코어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고 숙련자분들도 이 복사근을 상당히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사근은 중요한 업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압, 배에 이렇게 압력 했을 때 이 배에 압력을 만드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체간의 양쪽 굴곡, 이렇게 옆으로 몸을 접을 때나 아니면 회전할 때 이렇게 복사근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근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퍼포먼스도 증가가 되고 부상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그래서 복사근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따 여기 영상으로 보여드릴 사이드 플랭크 레이즈, 그 다음에 무거운 바벨 리프팅, 이 두 가지만 해도 사실 충분하겠습니다. 예, 질문.
흔히 이제 뭐 기능성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뭐 복사근 같이 평소에 좀 많이 안 쓸 것 같은 근육 운동까지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복사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복압, 우리 몸의 갈비뼈와 골반 요 사이에는 척추를 제외한 딱딱한 골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텅 빈 공간의 척추를 지키기 위해서 복압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갈비우리와 골반 사이에 수많은 뭐 복직근, 복사근, 복행근 이런 근육들이 우리가 어떤 운동이 시작되면은 얘네가 꽉 조여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몸통이라고 생각하면은 뚜껑이 잠긴 상태에서 복사근이 수축을 합니다. 하면은 내부 압력이 세지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외부 충격이 와도 충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척추를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사근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해서. 두 번째는 복사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측방으로 굴곡, 몸을 구부리거나 회전 움직임을 도맡아서 하는데,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전 움직임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만 번 회전을 합니다. 걸을 때, 뛸 때. 걸을 때 이제 군대에서 같은 손발 나가면은 오지게 욕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서로 다른 손발이 나갑니다. 요게 체간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걷거나 뛸 때 몸통에 안정성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을 계속 일방적으로 회전시켜요. 계속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진다거나 펀치를 내지르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르거나 심지어 그냥 차문을 열 때조차 우리는 반대발과 반대손으로 회전 움직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체형 불균형이나 관절 통증이 있어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회전 움직임이 소실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중점적으로 해줘도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좀 사라지거든요. 다시 정리하자면 복압 만들기,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많이 요구되는 회전 움직임을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복사근 강화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효과도 있고 하면 안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했을 때 내가 뭔가 구조적인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낀다, 그 정도가 아니면은 뭐 굳이 하셔도 특별한 뭐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헬스장에서 미사용되는 부위,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부위 베스트 3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혹시 운동하시면서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댓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컨텐츠로 준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백니스 장우현이었습니다.